안녕하세요.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팔뉴스 오프너 시작합니다. 저는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방 29일이냐 28일이냐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일을 까먹었네요. 네. 저희가 이게 글자가 잘못돼 있었는데 방금 들어오신 분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네. 얼른 고치면서 날짜를 까먹었습니다. 내일 노는 날인데요. 내일 3.1절이죠. 노는 날이기보다. 평론가님 내일 쉬세요? 방송 없으신가요? 아,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제가 오늘 사실 평론가 데뷔하고 아, 네. 프로그램 일정이 가장 많은 날이에요. 네. 네, 오늘 제가 평소에 바쁜 건 아닌데 화요일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데뷔하고 이래서 데뷔 몇 주년 또 뭐 이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내일 쉰다는 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네.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오늘 오늘부터 연차 내서 휴가 내서 어디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길거리 이렇게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특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여행 항공권이 뭐 많이 팔리고 80%가 팔렸다나 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일본 못 가다가 이제 가게 됐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날씨가 우리보다 더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뭐 봄을 좀 빨리 맞기 위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3.1절에 일본 여행이 말이 되냐? 이런데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커뮤니티에서는 뭐 개인의 일정인 거고 또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게 독립 정신을 이어받는 거냐, 네.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하필 왜 3.1절에 일본에 또 가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그렇죠. 부딪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3.1절에 독립만세를 불렀던 분들이 소원했던 우리의 나라가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는 것이 좀 마음이 버거운 나라였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예,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를 지향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3.1절 그 당시에 일본에 계시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몸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이제 뭐 어디까지나 여행은 개인의 자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또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역사 문제와 문화생활은 별개다. 뭐 이런 입장이고 일본 여행 가는 걸 문제 삼는 시기는 지났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MZ세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굉장히 약해졌고 네.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강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네네. 있거든요. 네. 그 몇 년 전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굉장히 크게 불었었는데 그때 네네. 10대, 20대들이 많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그들의 불매 운동은 왜 일본이 한국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을 끊으려고 하느냐, 경제적으로 왜 피해를 수출 규제로 입히려고 하느냐, 여기에 반발을 한 것이지 네. 진짜 이제 사이가 멀어졌으면 좋겠다거나 근데 앞으로 일본에 여행 안 갈 거야 이런 심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네, 예, 네.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3.1절의 일본 여행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문화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찬반으로 갈린다 그럴까 이런 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애국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MZ만의 방식으로 또 여행을 가지 않는 대신에 3.1절을 기념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네, 대표적인 이벤트로 3.1런을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인가요? 네, 그 3.1절에 달린다는 뜻일 텐데 3.1절을 맞아서 3.1km를 뛰는 3.1km 마라톤 행사가 꽤 긴데요, 그죠? 네, 한국 헤비타트가 주최를 하고 있는 그 행사인데 네. 그래서 참가 인원 1,000명은 일찌감치 채워서 이들은 3.1절 한강공원에서 함께 뛰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장소에 제약이 없이 어디서든지 3.1km를 뛰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이런 이벤트를 하면 이제 이것이 모금으로 이어져서 네. 독립유공자 후손의 기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네. 일본에 여행 가신 분들 중에도 네. 좀 짬이 나시는 분들은 거기서? 예, 현지에서 3.1km를 달려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네, 뭐 여행을 가던 뭐 어떤 일정을 준비하던 어쨌든 뭐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될 날인 건 네.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서울 택시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죠. 지금 한 달쯤 지났는데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처음에 올렸던 이유는 코로나19 그때 여파로 네. 승객이 확 줄었고 요금 동결도 되고 이래서 택시 잡기가 한참 힘들었었던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어쨌든 간에 택시 값을 올리고 나서 요금을 올리고 나서 택시 잡기는 좀 수월해지긴 했어요. 네. 저도 뭐 그거는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승객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다고 기사님들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택시 운행 대수 자체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개선된 측면도 있거든요. 네. 이게 비용 차비가 올라가면서 벌이가 좀 나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실제로 타는 건수는 줄어들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네. 거꾸로 볼 수 있는 게 심야버스 탑승객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거든요. 많이 늘었겠네요. 23% 정도가 늘었다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택시 탈 수 있는 사람이 심야버스로 갔다는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택시 승객 수 자체는 줄어들었다. 네. 예, 그게 분명하게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택시를 덜 탈 수밖에 없는데 네. 밤늦게 택시 탈 일 안 만들려고 일찍 귀가할 수밖에 없고 회식해도 11시 전에 끝나자. 11시가 넘어가면 이제 택시가 할증 요금이 있나요? 아니면 네네. 그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작하죠. 시간. 네. 뭐 회식 후에 택시를 타고 가느냐, 다른 교통편으로 가느냐가 부의 척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네. 하는데 택시 기사들이 손님이 줄어서 울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또 진상 고객이 줄어서 좋다. 오늘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이게 택시 요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에 그 영업 제한했던 것에 잔상도 남아 있고 네. 또 사람들의 인식이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건 많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한 네. 12시 정도는 돼야 네. 집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는 했는데 그게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요즘에는 네. 한 10시쯤 되면은 네. 일단은 접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시각이 돼 버린 것과 더해져서 네. 또 그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손님은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술에 많이 취해 가지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사람도 줄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호소했던 게 폭언 협박 이런 그렇죠. 특히 취중에서 일어나는 취중에. 예, 네. 근데 그런 현상이 굉장히 눈에 띄게 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뭐 좀 웃픈 얘기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떠난 승객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만들지가 택시 기사님들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정말 더 필요할지 조금 종합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랭킹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이슈 오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뭐 어제 이어서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죠. 그 얘기 계속 이어가 보죠. 찬성 반대가 한 표 차이로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어제. 그래서 이게 압도적 부결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가결에 가까운 부결이다. 뭐 이런 평가도 한 표 차이였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찌 보면 170표 이상 이렇게 부결을 확신했는데 반대표 138표, 찬성은 137표였죠. 예상 외의 결과에 오히려 더 어수선해진 것 같아요, 당내가. 네, 아마 찬성 네. 표결을 했거나 무효 기권을 던졌던 의원들도 이 정도일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예상을 하지 못했거나 준비되지 않은 네. 결과였고 입장은 당내에서도 갈렸겠지만 다들 예. 당혹스러웠던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뭐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한쪽에서는 아니 당에서 사실상 당론이 부결 쪽이었는데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유감 표명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이 대표도 좀 잘하지 그랬느냐라고 한 얘기도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찬성 반대 양쪽에 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한 신중론들.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잠자코 지켜보자라고 네. 하는 조심스러운 입장들까지 여러 입장들이 뒤섞여서 민주당의 어떤 고요한 듯 분주한 하루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요한 듯 분주한 하루. 네. 평론가님 뭐 댓글 보니까 팬들이 갈수록 늘어나나 봐요. 오늘 또 네네. 예,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는데 평론가님 네. 이발 다니시냐 미장원 다니시냐 헤어스타일이 오늘 마음에 드시는 모양입니다. 이분은 네. 이정님이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팬이 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좀 동원을 동원을 하셨어요. 네, 어디 다른 방송 가서도 슬쩍 홍보를 하고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요. 네. 예, 그만 웃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 본회의장에 나왔을 때 표정들 오늘 아침 네. 신문에도 다 사진들이 일면에 그 사진들이 나왔어요. 표정이 처음에 여유로웠다가 점점 이제 얼굴이 좀 굳어졌잖아요. 네. 부결이 됐지만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침울한 표정이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합계된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대단해요. 백현동 관련해서 뭐 영장 선고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표절 위반이실 겁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좀 비켜주셔야죠.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리더십에 대한 기초다 이렇게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이렇게 쭉 다 정리가 된 건데요. 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총에서 부결로 모아졌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놓고 이 대표 리더십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하루쯤 지나다 보니까 각 언론에서 취재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가결 쪽 찬성 쪽으로 투표를 하든 혹은 이제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무효나 기권 이쪽에 섰던 의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 이 대표에게 뭔가를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되겠다 싶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를테면은 뭐 어떤 기대였을까요? 뭐 사실 이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기자회견도 한번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당일 신상 발언 또 했었는데 그렇죠. 뭔가 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내려놓을 수도 있다거나 뭔가 책임 있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였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 자기를 던지는 네. 뭔가의 조치가 필요했다. 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 한 익명의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 아. 뭐 이런 소감까지도 밝혔거든요. 네. 예, 그런 점도 이제 일종의 조건부로 일단 마음에 품어놓은 일종의 기준들이 있을 텐데 네. 예, 거기에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느낀 의원들이 좀 결국에는 30-4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이탈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잠정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리더십의 실패라기보다 어쨌든 약간 실망했다.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그 이제 특히 이게 부냐 무냐 어제 저희도 얘기를 많이 네. 했었습니다만 그 두 표 석연치 않았던 두 표 때문에 결과 발표가 어제 1시간 반 이상 늦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글자를 봤더니 저희도 어제 봤습니다만 이게 비읍인지 미음인지 애매하게 썼어요. 이거를 두고 또 거기에 이제 무효표 기권 20표 네. 역시 그 투표하는 동안에는 저희 댓글을 보니까 아니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투표도 못하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약간 좀 갈등했던 거 고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기록을 남길 때라든지 네. 그 글씨를 분명하게 남겨야 할 때는 한번 써놓고 나서 봅니다.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필적인가.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더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 흔적도 없이 이렇게 썼다는 거는 아. 일부러 좀 못 알아보라고 쓴 네.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네. 빈축을 사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사실 모든 정치인이 모든 사안에 걸쳐서 가부를 확실하게 가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기입을 하지 않고 기권표로 표기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굳이 이게 무효인지 부결인지 알 수 없는 네. 그렇게까지 써야 됐었는가?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그렇게 쓴 건지 네. 아니면 작정을 하고 그렇게 쓴 건지 어. 두 개 중에 어느 쪽이라 한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신과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어제 표결 결과를 두고 또 한 가지 더 그 이후에 이런 네. 일이 있었죠.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른바 이 단어를 써도 되나 수박 색출 뭐 이런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해요. 네. 찬성표를 던졌을 걸로 추정되는 명단도 돌고 지목당한 일부 의원들이 막 해명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일단, 어떤 영향이 네. 있을지.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데 네. 찬성으로 이탈했다라고 추산되는 것이 최소 18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65%가 나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돼야 한다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거나 네. 이런 비율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요 이상으로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의견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의견도 민주당 지지층 일각의 의견이다. 예, 의원들이 또 그 지지층을 대변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다. 뭐 이렇게도 또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해당 행위다,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떤 당의 넓은 외연을 포괄하는 이것은 또 거꾸로 저해될 수 있다. 네. 이거를 이제 같이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럼 이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네. 정말 대표직을 내려놓은 용태가 필요한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이 대표가 할지 그것도 네네.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당이 많이 결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는 바일 것 같고, 네. 근데 그 방법론이 이제 아예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냐, 아니면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민생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가지고 덮을 거냐 네. 이렇게 방법론은 일단 나뉘어지는 것 같고 예. 이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사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관측이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일정한 시점에 사퇴를 하는 것이 총선에도 민주당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본인을 위해서라도 사퇴할 수 있다라는 네. 관측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 시점이 당장은 아닐 거거든요. 언제이냐. 네, 뭐 예. 연말이나 연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뭐 민주당 내에서 네. 갈등들이 좀 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시던 것 네. 중에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민생 행보도 하고 또 당내에서 그 고위 회의도 하고 뭐 그런 네네. 식으로 뭔가 당내 결속도 다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민생 행보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네네. 결국에 네. 이제 두 가지 흐름일 거예요. 한쪽은 계속 우리가 열심히 민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극복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근데 그렇게 한들 그래도 안 덮이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민생 행보가 사법 리스크에 덮인다. 뭐 이런 또 우려들이 교차를 하는 그런 네네네.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5월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아까 좀 뭐 빨리 시기가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당내 어수선한 상황을 감안해서 4월 말로 당겨진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의원들 이름이 박광온, 전해철 의원 등등 여러 의원들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고 네. 친명계와 비명계가 뭐 치열한 싸움을 벌일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 원내대표 선거와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네. 선거가. 근데 여기도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친명이냐 비명이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친명 쪽이 현재 다수입니다. 당에서 그렇죠. 지난 그렇죠. 민주당 경선 때 이재명 대표가 얻었던 77.77%라는 네. 득표가 상정을 하듯이 그렇다면 친명 대 비명이 그냥 충돌해서는 이제 뭐 친명이 이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갈래 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양쪽에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지도부를 세운다라고 네. 하는 통합형 지도부를 세우는 길이 있고요. 두 네. 번째는 그것도 안 될 경우에 결국엔 표대결로 가자라고 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두 가지 갈래길이 다 열려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부결이 되긴 했지만 또 남아있는 산이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또 영장을 네.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고요. 예, 뭐 표결 상황을 밀어보면은 검찰이 이번엔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면서 또 살람이라 그러나요? 네. 쪼개기 청구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가 정말 표결 대신에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나가서 받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뭐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전부에 대해서 이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 심사를 받았다가 이제 행여나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굉장히 또 네. 크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예.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왔던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다시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설 확률은 대단히 낮다.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영장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지금 댓글 중에요. 네. 100만 원짜리 핸드폰 10만 원에 파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네. 얘기했었죠. 그 내용 설명하면서 휴대전화 파는 거의 비율을 그렇게 했었죠. 해서 설명을 했죠. 네.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네.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어제 표결 결과 뒤로하고 민생 행보하는 중이고 이 대표가 외치는 민생 탄압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오늘 당 전략을 점검했다는데 아직 뭐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민주당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큐시트 잠깐 보고 가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SBS 뉴스에서 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얘기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허술한 정시 모집 요강 때문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때문에 정시 전형에도 학폭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 학생에게 재기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학폭 기록은 졸업 2년 뒤에 삭제돼서 N수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를 넘어서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근 등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데다가 금리 부담까지 있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인데요. 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집중돼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오히려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단독 소식이 있습니다. 단독 뉴스인데요. 3.1절을 맞아서 저희 SBS 탐사보도팀이 단독으로 기사를 취재한 게 있습니다. 일제가 폐망 직전에 작성한 조선인 요시찰인 명부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일제에 저항한 한인들의 이름을 적인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건데요. 790명의 이름과 항일 이력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790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서운받은 사람은 168명에 불과해서 서운 대상자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8시 뉴스 큐시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오프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톱뉴스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세컨톱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네. 정순신 변호사 파장 관련된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발족을 했어요. 일명 정순신 아들방지법을 제정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폭 문제가 워낙 요즘에 민감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정서를 또 많이 건드리고 있고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봐야겠죠. 네,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 내용은 네. 첫 번째는 인사정보관리단 현재 법무부에 설치가 돼 있는데 네. 인사혁신처에 설치해야 된다. 인사혁신처에. 네, 여기는 이제 법무부에 설치하는 게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네. 예전에 있었고 이제 특히 이제 검사 문제 관련해서 법무부가 한 식구 봐주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입 정시에 학교 폭력 인성 관련한 사항들을 반영시키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 전력을 조회하는 네.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하는 네.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소식입니다. 네.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수능 100%로 서울대 입학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는 안 되는 거고 수능 100% 정시로 간 건데 어쨌든 서울대 측은 좀 난감해지긴 했어요. 입학본부로 항의 전화도 쏟아지고 교내 입원 사태를 비판하는 대자보까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퇴학 처분을 내려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와서 이미
이미 입학을 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그것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대학 차원의 징계가 가능할까요? 일단 서울대학생 징계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입학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징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네.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이라는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본교 구성원이라고 정의를 하면서도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네. 밝히고 있는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격도 인권 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서울대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제3자라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네.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있고 예, 예. 또 신고 기한이 6년 이내예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는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규정을 활용해 가지고 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네, 물론 피해자가 어떤 징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는 전제는 여기에 그렇죠. 규정에 깔려 네,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어쩌면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네, 참 오늘 또 그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더라고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 측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 이 근거가 된 학교 폭력 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뭐 학폭의 가해자였던 네. 학생이 이제 처벌을 받으면서 학교 폭력 예방법이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네. 이런 취지로 헌법 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학교 폭력 예방법은 합헌이다. 네. 라고 다시 못을 박는 가해 그런 판결을 학생하고 피해 학생하고 분리시켜라 전학시키던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유효하고 네.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자, 학교 폭력 문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교육부에서도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인사 검증 문제잖아요. 네. 기존의 인사 시스템으로 왜 문제를 못 걸렀을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새로운 안을 만들어냈을까? 대통령실은 사전 질의서에 그 질문 내용에 분명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후보자가 없다, 소송이 없다, 자기의 직계 비속 존속과 그렇죠. 관련해서 소송이 없다, 소송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이런 건데 이미 5년 전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네. 정말 아무리 익명 보도라고 해도 체크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들어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뭐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몰랐을 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죠. 중요한 거는 왜 어떻게 해서 모르게 되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몰라가지고 왜 허점이 생겼느냐 이런 부분은 일단 시스템을 정비를 해봐야 되는 네. 그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는 것이고 좀 아픈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건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시비의 소재가 되고 결국 징계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사안인데 그때 이제 대검찰청에서 네. 판사 성향 문건이라는 것을 네.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네. 어떤 판사는 농구를 잘한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물론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징계감인지는 논쟁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판사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이런 문건도 만들었는데 네. 같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것들이 파악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한편으로는 좀 생기긴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제기가 돼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도 몰랐나 인사검증을 네. 맡은 또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도 몰랐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몰랐다 그러면 되는 건가? 네. 그럼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남잖아요. 네, 다들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쪽을 변론하는 의원들도 시스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네.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네.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글쎄요 그 책임의 범위라는 것이 꼭 뭐 경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제 정무적으로든 또 네. 도의적으로든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스템 문제였다면 즉각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다. 그리고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앞서서 나오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 몰랐다는 말보다는. 네. 네. 자, 이렇게 여론이 민감해지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에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는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부실 인사 검증을 문책하기보다는 학폭 대책을 강조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좀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학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 사안을 촉발시킨 거는 학폭 그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전력이 있는 인사를 걸러내지 못했는가라는 그렇죠.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논점 이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좀 격노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네. 일단은 본인 책임에 대한 얘기가 먼저여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런 얘기도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서 뭐 검증이 됐네 안 됐네, 검증을 누가 했네, 뭐 누가 책임이 있네 이런 문제보다도 일단 처음에 출발점이 네. 왜 검찰 출신 법조인을 경찰의 핵심 요직에 앉히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다시 그런 공석이 된 그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누구를 선임할지 이것도 과제이긴 하고요. 다음 국수본부장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될까요? 사실 뭐 검사 출신 임명하는 거는 위법한 것은 아니고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경찰 쪽의 수사권이 강해지니까 반대급부로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검사 네. 정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 이게 있고, 그리고 네.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다시 검사 출신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은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경찰 내부에서 찾아야 될 개연성이 커지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 아, 경찰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겠죠. 예, 이번에 예. 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겠죠. 예,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찰 출신 임명 가능성이 아무래도 올라갔다고밖에 네.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저기 또 썸머님 지난번에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학교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해 봐야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어떻게 방지를 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사후 대응이 아니라 방지의 경우는 굉장히 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벌만 강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구조들을 바꿔야 되는, 예전에는 또 지적됐던 게 학급당 과밀 학급 시절에는 이러면은 또 싸움 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예, 아무래도 맞아요. 사람이 네, 그런 네, 네. 지적들부터 시작을 하듯이 네. 구조적으로 굉장히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예. 지난한 작업은 되겠지만은 네. 일단 학폭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이 또 나올 수 있다. 네. 워낙에 구조적으로 엮여가지고 그 결과로 빚어지는 게 학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폭만 딱 하나만 보고 요걸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진짜 근데 학폭 정말 심각한 문제죠. 또 검증 얘기에 대해서 또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시네요. 인사 검증에 챗 GPT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챗GPT가 소용이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자, 어제 해보시잖아요. 시사평론가 김수민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네, 했더니 네. 제가 모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예, 저는 대학교 때 경영학 수업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챗GPT는 멀었다. 동명이인이 수련이 필요합니다.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아니 이게 챗GPT도 저는 얼핏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네네. 쌓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마련하면 그게 결국 시스템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스템이니까. 네네. 네. 데이터를 찾는 쪽에서는 뭐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자, 또 형준 님이요. 예. 교사분들 학업은 학원에 떠넘긴 게 현실인데 학폭 등 학생 관리에 교사들에게 책임 등을 많이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또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네. 반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분들은 이제 네.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라든지 네. 여러 쪽에서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죠. 예, 또 그리고 교사들이 정말 의외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뭐 네, 이런 그런 말씀들도 점들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면 이제 3월 임시국회가 2월 국회처럼 험로를 예고를 하고 있죠. 예, 뭐 부결 이후 대여 공세, 인사 검증 실패 파장 여러 가지 충돌 충돌 지점들이 남아 있는데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이 소식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ife on 정형외과적 연구로 완성.